세금을 많이 내시는 게 좋아요. 답 나왔잖아요. 아,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놀부 심보라고 아, 해요. 도둑 노십보라고 해요.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어썸 오피스에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 유명한, 네. 제네시스 방님이 저희 어썸 오피스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은수라고 하고요. 평범한 직장인을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네. 계속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 지금은 그거를 이제 좀 사업화하고 또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일단 열부기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제가 네. 좀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먼저 좀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요거는 저도 정말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취득세 부분이에요. 취득세. 아, 진짜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이 정도로 높다라는 거 정부에서 그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네. 지금의 취득세는 지금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 8월 달에 그 이전 정부에서 이걸 이제 중과를 한 건데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중과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그냥 취득세가 4%예요, 모두 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네. 토지든 상가든 주택이든. 네네. 그런데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네. 10년 금융위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 네. 2014년에 주택에 한해서 1에서 3% 내려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계속 쭉 가다가 2020년에 4주택 4%,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다시 뭐 3주택, 뭐 2주택 8%, 3주택 12% 하는데 그럼 왜 8%, 12%인지 아시겠죠? 네네. 4일은 4, 428, 432.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너무 높으니까 네네.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3년 하반기 정도 풀릴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23년 내년 하반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취득세 완화를 반대하는 건 사실 좀 너무해요. 근데 뭐 왜냐면 정치적인 이건 이야기인데 네네. 철학이 다르니까 네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년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합의를 할 것 같다. 총선을 누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러면 빠르면 23년 상반기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엊그저께 네. 취득세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연합뉴스에서. 네네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네. 행안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 나왔어요. 아.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네. 검토했어. 그렇지. 기자가 그냥 네. 쓰지 않습니다. 뭐 더 잘하시겠죠. 야. 더 잘하시겠죠. 지금이 정말 기회인 거는 맞는 거긴 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얘기는 또 뭐냐? 그 아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그 거래 건수가 지금 500건이에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역대 최저.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금융위기 때 네. 그때보다도 훨씬 더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몇천 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전 GDP의 20% 정도 차지하는데 그럼 이걸 다 죽이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취득세는 당연히 완화해줘야 되고 조정도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조정은 많이 풀었죠. 네. 뭐 이제 9월 달에 지방을 다 풀어버렸고, 세종 빼고. 그렇죠. 11월 달에는 이제 세종도 이제 풀렸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또 이제 전부 다 풀어버렸죠. 네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데가 서울, 네. 과천, 네. 그리고 분당하고 수정구, 성남, 그리고 광명, 하남. 여기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되죠, 이제. 남아있는 곳 위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서울이죠, 이제. 서울과 연접 지역이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취득세가 만약에 풀리면 네. 조정을 굳이 안 풀어도 이제 거의 푸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다 나와버려요. 취득세 중과도 안 들어가지.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많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양도세가 이제 하나 걸리긴 하는데 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안 된다면은 조정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정을 풀든 취득세를 완화하든 네. 어쨌든 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취해야 된다. 네네네. 그거는 조만간 되지 않을까. 자,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렸던 게 네. 이미 조정 지역의 아파트를 현재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네, 우리 열부기가. 네네. 네.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저도 집 사기 좋은 때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뭐 고점 대비 30-40% 떨어졌지만 여기서 떨어져도 봤자 10%다 하는 네네.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어차피 우리가 바닥은 못 잡으니까 저는 3-4년 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 열부기가 아마도 나 이제 좀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세를 끼고 갭투를 하고 싶다. 네. 이건 진짜 자기 바람이에요. 전세가 잘 안 구해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럴 경우에 세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자 또 스스로 하셔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세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조정 1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네. 진짜 1주택인지. 그 취득세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취득세는 주민으로 표를 떼보시면 돼요. 나 혼자만 있다. 그럼 오케이. 네. 그리고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다. 조정적 1주택. 네. 여기서 비조정을 하나 더 산다. 그럼 두 번째 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주택. 비록 다주택이긴 하지만 네. 두 번째 사는 주택이 비조정이기 때문에 네. 취득세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1.1. 그냥 1에서 3%. 1에서 3%. 그리고 이제 주택이 이제 두 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나오는데 네. 재산세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종부세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라면 공시가가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23년은 20년 수준으로 내려간다. 네. 최근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더한 공시가격이 앞으로는 이제 최종 지금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네. 9억이 넘어가면 네. 종부세가 나와요. 공시가가. 그렇죠. 네. 그러면 9 나누기 0.7을 해보면은 대략 한 4억 정도 되려나? 네. 그쵸? 10, 한 3억 그쵸, 정도. 네. 그러니까 내가 두 개의 집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더해서 시가가 13억 안 넘으면 종부세 안 나와요. 그쵸. 신경 안 써도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취득세 해결했죠? 네. 보유세 해결했죠? 마지막 양도세. 네. 양도세는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혼자 사신다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미혼. 그러면 난 단독 명의로 그냥 사고 네.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냥 양도세 그냥 단독 명의로 다 내면 되는데 네. 1억 정도 오르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와요 세금이. 그리고 한 3억 정도 되면 1억 정도 나오고 또 5억 정도 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세금을 많이 내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니까. 간혹 가다가 세금 내기 싫어서 네네네. 1,000만 원만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덜 벌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양도세는 그냥 낸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데 네. 1번이 조정이잖아요. 네. 2번이 비조정. 네. 이 경우에 네. 나중에 먼저 팔 때 네. 비조정을 먼저 파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남은 1번 조정을 팔면 얘는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1주택. 네. 그런데 나는 그냥 네. 원래 있었던 조정을 1번을 팔아서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래. 아, 네. 그러면 3년 안에 팔면 돼요. 3년 안에 팔면.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 네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약간 기계적으로 내가 주택을 두 개가 되면 꼭 기존 거를 팔아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3년 후에 뭔가 흐름이 와서 더 올라버린다. 팔면 안 돼요, 이거. 차라리 비조정을 먼저 팔고 그 다음 조정 파는 게 낫고 만약에 얘가 많이 올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억 정도 올라야 된다고 봐요. 양도세가 한 1억 5천에서 2억 나오거든. 네네네. 그럼 얘를 비과세 받고 네. 그 다음 비조정도 1주택 비과세 받으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냥 나중 비조정을 먼저 파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나중 비조정을 팔 때 중과는 안 되지만 오른 네. 거에 대해서는 세금, 양도세를 당연히 양도세 내죠. 내야 되는 거죠. 그건 내야 되는 거고, 네. 다만, 남아있는 1번 조정 주택은 네.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네. 거주했다면, 네네. 그런 거는 내가 두 개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억 이하가 됐든 1억 넘었든 얘가 오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 주신 분한테 어디 살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계속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게 네. 세금은 내라. 세금. 네,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죠. 네. 아마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저희 많아요. 네. 자, 신입사원 들어갔어요. 네. 연봉이 3천 있고 연봉 1억 있대요. 뭘 받고 싶어요? 1억이요. 당연히 연봉 1억 아닌가? 그쵸.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네. 세금 누가 더 많이 내요?
1억이요. 답 나왔잖아요. 아,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연봉 1억은 받고 싶은데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거죠. 세금은 그걸 3천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놀부심보라고 아, 해요. 도둑노십보라고 돼요.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둘 네. 중에 하나예요. 어, 아주 천재건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 그렇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또 미혼들이 또 조금 많다 아, 보니까 네네. 이번에도 미혼이에요. 미혼분이신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지금 현재 1주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비 남편도 지금 이제 1주택이 있어요. 야 이런 경우가 또. 네. 아, 이런 경우 환상의 구갑이라고 네. 하나요?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짜증나는 그러긴 한데 일단 네네.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 자 이런 경우에 네. 세금이 어떻게 되냐? 네.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네네. 자 일단은 여기도 또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1주택인지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분리가 잘 되어 있고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1주택이다. 그리고 예비 신랑도 1주택이다. 자, 이런 조건에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비 신랑이 1주택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 부모님이 주택수가 2개야. 그럼 여긴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에요. 네, 3주택. 이제 망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네. 어차피 결혼을 하면 네. 이제 각각 세대분이 돼서 합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자, 이 경우에는 네. 자, 소위 말해서 1+1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이렇게 결혼을 하죠. 네.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년.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네네네. 5년 이내에 아무 집이나 팔면 네. 비과세가 돼버려요. 아하. 자, 근데 봐봐요. 네네. 결혼을 했어요. 네. 5년 이내에 여자 명의 집을 팔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만 보유를 했어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였고 뭐 2년 보유 혹은 조정이면 2년 거주 이건 기본으로 해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5년이라고 그랬죠. 네네. 이 5년이 언제부터냐면 네. 결혼 날짜도 아니고 동거한 날짜도 아니야. 혼인신고. 혼인신고예요. 근데 요즘 혼인신고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늦춰요. 자, 그러면 혼인신고를 늦추면 어떻게 되냐? 네. 자, 둘이 1주택 1주택이죠. 네. 근데 같이 살고 있죠. 네. 그래도 1주택 1주택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봐요. 네. 그래서 혼인신고를 요즘에 늦춰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늦추냐? 애가 태어날 때까지 보통 늦추더라고요. 네네. 예.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자, 그럼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주택이 되죠. 여기서 하나를 더 사요. 3주택이 되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도 일부 하나를 처분하고 남은 2개에 대해서 5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도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판단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원하고 다만 확실히 안 되는 거 뭐냐면 여자가 일시효유택 비과세예요. 네. 남자도 일시효유택 비과세예요. 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일시효유택 비과세가 되는데 네. 혼인을 하고 신고를 곧바로 해버렸어. 그러면 2+2가 되잖아요. 네네. 이땐 비과세 안 돼요. 아. 근데 이럴 땐 좀 늦춰야 돼.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비과세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보시고 아 가능성이 좀 있구나 그 생각이 되면 곧바로 세무사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적어도 한 2명 정도. 2명 정도. 그래서 각각 뭐 30만 원, 3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잖아요. 상담료 내시고 그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예규나 조문, 예규는 뭐 해석 같은 건데 어쨌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게 설명해 주신 분한테 가서 신고를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신고 대행료는 또 한 몇백만 원 들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신고 대행료가 100만 원 든다고 하더라도 13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는 게 나아요. 제가 아는 분이 네. 제 예전 직장 동료의 부모님이셨는데 네네. 서울에 있는 집이었는데 네. 실제 사건이에요. 양도차익이 10억이에요. 네. 양도차익이 10억이니까 비과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세무사님한테 상담받고 좀 신고대행 맡겼어야 되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이 좀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까워하죠. 아까워하죠. 네. 절대 돈 안 써요. 어떻게 했을까? 직접 하신 거예요? 만만하면 부동산 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이거 비과세 되냐고. 근데 그 부동산이 뭘 알아요? 그쵸.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시니까 본인도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죠. 그거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가지고 그냥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비과세라고 해버린 거예요. 넉 달 후에 연락이 와요. 이거 신고 잘못하셨다고. 자 그런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 양도세 중과가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분이 양도차익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세금이 얼마 낸 줄 알아요? 7억 5천 날라와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표라는 게 있고 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있거든요. 그럼 최고 세율이 현재 45%예요. 과표가 10억이 넘어가면 네네. 10억이면 42%고 네. 근데 이분이 주택수가 3개였어요. 와. 자기는 주택수가 2개로 한 거지. 네.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고. 네. 등록했다고 빠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20분 걸리니까 내가 오늘 패스. 네네네. 자 그래서 자기는 세 채인데 하나로 잘못 알아가지고 비과세라고 착각한 거야. 네. 근데 세무당국에서
과세당국이 봤을 때 세채거든요. 3주택 중과 들어가니까 기본 세율에 가산 세율이 30% 맞아요. 네. 그럼 72조? 그리고 여기에 10년 이상 넘게 살았는데 장기 보축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럼 7억 5천 나와요. 오늘 정말 좋은 케이스 말씀해주세요. 정말 정신 번쩍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